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아마 더치브로스나 윙스탑처럼 아주 익숙한 이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흥미로운 레스토랑 체인 쿠라수시 USA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회전 초밥집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좀 독특한 점이 많아요. 뭐 기술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요소, 그리고 성장세도 눈에 띄고요. 근데 또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숨겨진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장의 우려가 맞는 건지 함께 그 속을 좀 들여다보시죠. 쿠라수시가 어떤 곳인지, 그 매력 포인트는 뭔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최근 투자 관점에서 왜 주목받는지, 이런 것들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쿠라수시 하면 가장 기본은 역시 회전수시죠. 그렇죠. 컨베이어 벨트에 따라서 스시 접시들이 이렇게 쭉 레스토랑 안을 도는 거 아마 익숙한 풍경일 거예요. 이게 1995년에 일본에서 시작된 쿠라수시가 거의 원조격이고 일본 내에서도 두 번째로 큰 스시 체인이라니까 역사가 꽤 깊어요. 맞습니다. 그 회전수시라는 기본 틀 위에 쿠라수시 USA는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게 저는 핵심 같아요. 아, 기술이요? 네. 그냥 벨트가 도는 게 아니라 스시 신선도를 지키려고 냉장 기능이 있고 또 투명한 덮개까지 씌워진 미스터 프레쉬라는 시스템을 쓰거든요. 오, 미스터 프레쉬. 네. 주문도 각 테이블에 있는 터치 스크린으로 쉽게 하고요. 심지어 음료나 디저트는 로봇이 가져다 주기도 해요. 와, 로봇 서빙까지요. 듣기만 해도 뭔가 좀 미래 식당 같은데요? 그렇죠. 효율성이나 위생 이런 걸 다 잡는 거죠. 근데 기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또 있습니까? 게임화된 보상 시스템이에요. 게임화요? 네. 테이블마다 접시 넣는 구멍이 있거든요. 다 먹은 접시를 거기 넣으면 5접시마다 화면에서 짧은 애니메이션 같은 게 나와요. 네네. 그리고 15접시를 넣으면 경품 복귀 게임을 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아, 그 비쿠라퐁 시스템.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헬로키티나 DC 코믹스 캐릭터 같은 꽤 탐나는 그런 브랜드 협업 상품들이 경품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하, 마치 맥도날드 해피밀 장난감 모으는 그런 즐거움, 그런 걸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기술이랑 게임 요소가 딱 결합되면서 쿠라시는 그냥 밥 먹는 곳이 아니라 식사 자체가 하나의 즐거운 경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터테인먼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먹는 즐거움 it이랑 오락 엔터테인먼트가 합쳐진 거죠. 이터테인먼트, 재밌는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효율성, 식품 안전은 기본이고 거기에 독특하고 가족들이 좋아할 만한 재미까지 더한 겁니다. 단순 회전 초밥집이 아니라 정말 기술과 재미가 잘 버무려진 체험형 다이닝 공간,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일본에서 성공한 이 모델이 사실 굉장히 다른 시장이잖아요. 여기서도 통했을까 궁금한데요. 미국 진출은 어떻게 된 건가요? 쿠라실 USA는요. 처음부터 미국 시장을 딱 겨냥해서 2008년에 별도로 세운 법인이에요. 따로요? 네, 모 회사가 일본 쿠라코퍼레이션인데 그 자회사 형태로 시작했죠. 2009년에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미국 1호점을 열었습니다. 거기가 또 한인 커뮤니티도 크고 아시아 음식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곳이잖아요. 아, 시작부터 좀 전략적이었네요. 그 후 성과는 어땠어요?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2019년에 나스닥에 상장, IPO를 하면서 더 주목받기 시작했죠. 네. 현재 미국 내에서는 명실상부 최대 규모의 회전스시 체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면 그 속도가 좀 실감이 나실 텐데요. 얼마나 늘었나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22회계 연도 말에 매장이 40개였거든요. 네. 근데 2023년 말에는 50개가 됐고 가장 최근인 20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는 63개를 넘었어요. 와, 근데 지금 웹사이트 보니까 81개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거죠.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장 수가 거의 2배가 된 셈이에요. 이야, 정말 공격적인 확장이네요. 그럼 매장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실적도 당연히 따라왔겠죠. 물론이죠. 지난 5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0%를 훌쩍 넘습니다. 20%요? 네. 팬데믹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중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 규모는 5년 만에 250% 이상 증가했어요. 와, 250%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런 엄청난 성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 독특하고 매력적인 이터테인먼트 컨셉,
그리고 그걸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확장시킨 실행력, 이게 다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매장 수나 매출 성장세만 보면 정말 탄탄대로를 달리는 모습인데, 근데 주식시장의 평가는 이런 성장세랑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지난 5년간 주가 그래프 보면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등락이 엄청 심했거든요. 무슨 심전도 검사 결과 보는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주가 변동성은 정말 컸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매장 수나 매출 같은 실제 사업 운영 지표는 꾸준히, 심지어 더 빨라지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죠. 네. 이 괴리가 왜 생기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우려했던 걸까요? 왜 그렇게 주가가 흔들렸을까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 문제 있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가 상승 압박도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쿠라스시 USA한테 중요했던 게 캘리포니아주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아, 캘리포니아요? 네, 쿠라스시 미국 매장의 한 25% 이상이 캘리포니아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에 영향 줄 거라는 우려가 컸죠. 그렇겠네요. 거기다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외식 지출 줄일 거다. 이런 전망도 주가에는 좀 부담이었고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사업은 계속 잘 커나가는데 주가는 앞으로 괜찮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먼저 반영해서 크게 흔들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가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인건비 상승 같은 것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지기도 했어요. 가장 최근 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 18.2%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전보다는 좀 낮아진 수치긴 합니다. 18.2%면 그래도 낮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이 그거예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매출에서 원가랑 판매 관리비 빼고 남는 이익 비율인데 18%대면 레스토랑 업계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견조하고 건강한 수준이라는 거죠. 아하. 즉, 외부 요인 때문에 마진 압박이 일부 있긴 했지만 사업의 어떤 근본적인 수익 창출 능력 자체는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업 펀더멘탈하고 주가 사이에 벌어진 이 간극, 이게 바로 지금 쿠라스시를 투자 관점에서 주목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다고 하고 시가총액도 10억 달러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던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기업 가치에 비해 적절한지 볼 때 여러 지표가 있지만 매출 대비 주가 비율, PS 비율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PS 비율이요? 네, 이게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기업이 벌어들이는 매출 1달러당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를 쳐주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쿠라스시 USA의 현재 PS 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대략 한 2.7배 정도 됩니다. 2.7배.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이 수차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다른 성장주 레스토랑 체인들이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아까 잠깐 이름 나왔던 더치브로스. 거기는 PS 비율이 한 4.3배 정도 되고요. 네. 치킨 윙 전문점인 윙스탑은 무려 10.9배나 됩니다. 10.9배요? 와. 네. 심지어 이미 엄청 커진 맥도날드조차도 PS 비율이 8.4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투라스시 USA의 2.7배는 이런 성장성이 부각되는 경쟁사들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인 거죠. 와, 차이가 정말 상당하네요. 그만큼 시장에서 매출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쿠라스시가 보여준 그 강력한 매출 성장세나 매장 확장 속도를 생각할 때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즉 매출 1달러당 시장이 쳐주는 가치가 다른 성장하는 경쟁사들보다 훨씬 낮다는 건데 이게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아직 충분히 반영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PS 비율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참고 지표는 됩니다. 단순히 주가가 싸다는 점 말고 기업 자체의 경쟁력이나 혹은 좀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힘,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 같은 측면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경기가 좀 불안정할 때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쿠라스시가 오히려 잘 버틸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오, 왜죠? 그 근거로 다시 한번 그 이터테인먼트라는 독특한 컨셉을 드는 거죠. 아, 그 경험적인 요소가 방어막에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귀여운 캐릭터들,
접시 넣으면 나오는 미니게임, 경품 뽑기, 돌아다니는 서빙 로봇, 이런 요소들이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가족 단위 고객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경기가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비싼 테마파크 가거나 고급 외식은 좀 줄이더라도 아이들한테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은 여전하잖아요. 마치 그 빌드업의 워크숍처럼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좀 특별한 경험이랑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뭐랄까 가성비 좋은 가족 나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스시라는 메뉴 자체도 좀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있고 가격대도 아주 비싼 편은 아니어서 접근성이 좋잖아요. 네. 여기에 재미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더해지니까 예산에 좀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외식을 할 때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죠.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경험을 제공하니까 경제적으로 좀 압박이 있어도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단기적인 시장의 우려나 그로 인한 주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쿠라스시 USA는 실제 사업 성장세는 아주 탄탄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터테인먼트라는 독특한 시장 위치도 확보했고 현재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좀 매력적인 수준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캘리포니아 말고 다른 지역으로도 성공적으로 확장해야 하고 계속 메뉴도 혁신해야 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꾸준히 지켜봐야 할 과제들은 남아있죠. 네.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와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에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시장의 단기적인 평가랑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죠. 자,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정리해보면 쿠라스시 USA는 일본의 전통적인 회전스시 컨셉에다가 최신 기술 그리고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아주 성공적으로 결합시켜서 미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참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주식시장에서는 그 성장 가치를 두고 끊임없이 의심과 기대를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왔고요. 결국 쿠라스시 USA인 먹는 즐거움에 보는 즐거움, 참여하는 즐거움까지 더한 그 이터테인먼트 모델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시장의 평가와 실제 사업 성과 사이의 그 괴리라는 투자 포인트를 제공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쿠라스시가 보여준 이 식사 더하기 엔터테인먼트 결합 모델이 장기적으로 계속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앞으로 이 경험의 가치를 어떻게 더 진화시켜야 할까요? 특히 경쟁 상대가 단순히 다른 레스토랑뿐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놓고 경쟁하는 모든 엔터테인먼트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죠. 또 기술 중심적인 특성이 쿠라스시의 강력한 무기이면서 동시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떤 기술 혁신이 이 모델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반대로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나타났을 때 여기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면 어떤 위협에 직면하게 될지 이런 걸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의 관점으로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쿠라스시 USA라는 흥미로운 기업을 깊이 탐색해 주셔서